이거 제대로 바르시는 분 5%도 안 계실걸요? 이 두 가지 성분 100% 효과 있게 잘 바르는 방법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비타민C, 레티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효과가 좋아 인기가 많은 안티에이징 성분이죠. 제가 화장품을 수출하고 판매하면서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비타민C, 레티놀 성분 관련 질문이 꾸준하게 많이 들어와요. 또 이 두 가지 성분이 효과가 좋지만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분은 절대 모르고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떤 성분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더욱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예민한 성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분은 정말 잘 알고 사용해야지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두 가지 성분 효과적으로 잘 바르는 방법과 함께 바르면 효과가 배가 되는 성분, 함께 바르기에 주의해야 하는 성분까지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아볼 성분은 순수 비타민C입니다. 순수 비타민C,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바를 수 있을까요? 순수 비타민C를 바르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피부의 pH 수치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순수 비타민C는 pH 수치가 산성일 때 흡수가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 피부의 pH 수치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이런 보통의 피부에서는 비타민C를 이용해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 지성 피부 또는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 약알칼리성 제품으로 세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세안 후에 약산성 토너 등을 사용해서 피부 결을 정리함과 동시에 피부의 pH 농도를 다시 약산성으로 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비타민C를 발라주게 되면 피부에 더 잘 흡수될 수 있어요. 비타민C는 자외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바르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햇빛, 공기, 온도 등에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발라줘야 해요. 이런 순수 비타민C, 같이 바르면 좋은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성분은 바로 토코페롤입니다. 토코페롤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항산화제로서 비타민C의 효능을 보존하고 안정성을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C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산화돼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화 과정을 예방, 방지함으로써 더 오랫동안 피부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흡수도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 제품을 선택할 때는 비타민 E, 즉 토코페롤이 함께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 보습 성분입니다. 비타민C가 고농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부 피부에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피부를 약간 건조하게 만드는 특성도 있어서 비타민C 제품을 바른 뒤에는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적절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습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시켜 주어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비타민C를 바른 후에 피부 장벽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이 함유된 보습제로 마무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를 바르고 보습제를 바로 바르게 되면 피부 pH 농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의 흡수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어느 정도 잘 흡수된 후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비타민C와 같이 바르면 역효과 나는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이죠.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주름을 개선해주는 데 탁월한데요. 그러나 확실히 피부에 자극이 있는 성분이고 비타민C 또한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바른다면 피부 민감도가 증가해 따가움이나 홍조 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성분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 루틴으로 좀 나눠서 바르는 게 효율적입니다. 아침에는 피부 보호를 위해 순수 비타민C를 바르고 피부 재생 시간인 저녁에 레티놀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하, 바하 등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아하와 바하는 산 성분으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에 어느 정도 탄력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피부의 각질을 녹이기 때문에 장벽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고 여기에 비타민C를 함께 바르게 되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산성 상태에서 비타민C가 더 잘 흡수된다고 했으니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들이 만드는 산성의 환경이 비타민C 흡수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성분은 함께 바르지 않는 것이 좋고 레티놀과 마찬가지로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 바르는 게 피부에 더욱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항염, 진정, 트러블 개선 등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나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중성에 가까운 pH 수치에서 잘 흡수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비타민C와 함께 발랐을 때 비타민C의 산성 pH 수치를 중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자극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바르고자 하신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바르시거나 격일로 아침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알아볼 성분은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바를 수 있을까요? 레티놀은 광과민성이 높은 성분인데요. 즉 햇빛에 민감한 성분이라서 낮에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가 재생되는 저녁에 바르고 주무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피부에 적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부터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2-3주간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바르며 적응 기간을 가지고 이후 익숙해졌다면 사용 빈도수를 조금씩 높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레티놀을 사용하시면 좀 건조하고 피부가 붉어지고 오히려 트러블이 날 수 있는데 이것은 레티놀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피부의 죽은 세포를 제거했을 때 안에 있는 트러블균이 올라와 보이는 현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 개선 과정의 일환으로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점차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광과민성이 높은 성분이기 때문에 다음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어야 해요. 이런 레티놀과 같이 바르면 좋은 성분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앞서 비타민C 얘기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염증을 완화하고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레티놀을 발라서 자극이 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탁월하고 또 건조해진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여줘요. 레티놀을 바른 후에 나이아신아마이드로 진정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레티놀이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바르고 레티놀을 발라주셔도 좋아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성분은 글루타티온입니다. 글루타티온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진정, 회복에 효과적인 성분인데요. 그래서 레티놀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하고 자극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미백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주면 피부 건강에 더욱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 진정, 보습 성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레티놀 관련 질문도 진짜 많이 받는데 레티놀 사용 후 피부가 건조하고 붉어진 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리 적응 시간이라고 말씀드려도 너무 걱정하시기 때문에 보습, 진정에 대해 제가 많이 말씀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티놀 제품을 선택할 때 특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피부에 진정 성분인 알란토인, 베타인, 판테놀 등이 레티놀과 함께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피부에 자극이 덜할 수 있고 레티놀을 바르기 전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히알루론산 등 수분감이 있는 세럼을 발라주시거나 레티놀을 바른 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 피부 장벽 성분이 함유된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티놀과 함께 바르면 역효과 나는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순수 비타민C입니다. 이건 피부의 자극이 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백과 함께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유도체나 혹은 트라넥사믹 애시드 성분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 여드름 치료 중 처방받은 항생제 연고입니다. 여드름성 피부의 분들도 피부 개선을 위해 레티놀 제품으로 관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인 여드름 치료를 하시며 처방받은 연고 중에 항생제 성분이 있다면 해당 연고로도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레티놀과 같이 바르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최적의 스킨케어 루틴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아하, 바하 등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레티놀이 각질을 제거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하와 바하 등 각질 제거 성분과 같이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레티놀이 이미 각질 제거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성분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 자극만 더 유발할 수 있어요. 자, 총 정리해보면 비타민C와 레티놀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함께 사용하면 좋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두 성분을 함께 사용하고 싶을 때는 아침에는 비타민C,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저녁에는 레티놀, 보습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나이아신아마이드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 민감성에 따라 레티놀을 바르기 전, 후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눠 사용했는데 조금 예민하게 반응이 온다 하실 경우에는 격일로 사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특히 비타민C와 레티놀은 향료나 어떤 방부제 등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비타민C와 레티놀을 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함께 사용하면 좋은 성분, 안 좋은 성분 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